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댁에 갔더니 특유의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항상 깔끔하신데 왜 그런 냄새가 날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은 느낍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눈치만 보다가 말은 못하고 냄새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냄새. 하루 한 번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80% 이상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상담한 60대 이상 어르신 중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자각은 없는 분이 9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설문조사에서는 70%가량이 노인 특유의 채취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위생관리 및 제가 요양교육을 18년째 해오고 있는 박정은입니다. 그동안 1000명 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위생과 간병 교육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몸에서는 특별히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꾸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고 관리한 결과 놀랍게도 딱 한 부위만 매일 정확하게 씻는 것으로 그 불편했던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왜 노인 냄새가 나는지, 그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냄새의 핵심 발생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고도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거리, 사회적인 관계, 자존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양원,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는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위생 보조용품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정보.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매일 샤워를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왜 자꾸 냄새 난다고들 하는 걸까?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게 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땀을 흘려도 샤워 한 번이면 금세 개운해졌죠. 그런데 60대, 70대를 넘어서면서는 씻었는데도 찝찝하다. 왜 자꾸 내 몸에서 뭐가 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체내 변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 공장이 예전만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땀샘, 피지선이 활발해서 노폐물이 바로 배출되고 살균 기능도 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점점 느려집니다. 특히 몸속 지방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모네날이라는 물질이 피부 표면에 쌓여 독특한, 익숙하지만 거북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 냄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그럼 어디서 가장 많이 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밑 사타구니, 무릎 뒤쪽, 이 6곳입니다. 특히 귀 뒤와 목덜미, 이 두 곳은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며 가장 자주 언급하는 부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열이 나는 자동차 엔진과도 같습니다. 엔진이 열을 받으면 어떤가요? 자동차 보닛에서 열이 올라오고 엔진룸에서 기름 냄새가 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부위, 땀이 자주 나는 부위, 또는 피부가 겹쳐서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는 눈의 날이 축적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 뒤와 목덜미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피지, 땀, 각질이 끊임없이 쌓이는 곳입니다. 게다가 잘 안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샤워할 때도 대충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은 속옷과 피부가 닿으면서 땀이 마르지 않고 눅눅하게 유지되는 부위입니다. 사타구니나 무릎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가 오래 머물고 피부 마찰이 잦아 냄새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이 부위들은 마치 싱크대 배수구와도 같습니다. 겉은 말끔해 보여도 안쪽을 들여다보면 기름때, 음식 찌꺼기, 물때가 끼어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외출 전 샤워를 했다 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놓치면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핵심 부위 6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그 불쾌한 냄새, 눈치 보이던 채취를 놀라울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귀 뒤와 목덜미를 매일 아침 물수건으로 닦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1분씩 지그시 눌러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신 후 요즘 딸이 엄마, 무슨 향수 뿌렸어요? 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급 바디워시나 향수보다 중요한 건 핵심 부위 청결입니다. 70대 김영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아침마다 샤워하고 머리도 매일 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집에 오시면 뭔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약 드세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김 어르신은 자기 몸을 몇 번이고 맡아보고 옷장까지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면 나도 알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하지만 가족들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냄새는 개인 위생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땀과 피지 분비도 달라집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특정 노폐물이 분해되면서 특유의 채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리 비누로 열심히 닦아도 핵심 부위를 씻지 않으면 남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안아주는 걸 피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꾸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여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해져요. 이처럼 냄새는 대놓고 말하긴 어렵고 서로 눈치만 보는 가족 간의 감정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모릅니다. 내가 냄새 난다는 말인가? 이 한마디에 자존감이 꺾이고 외출도 꺼려지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채취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인간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눈에 띄게 개선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 하나만 매일 제대로 씻고 관리했더니 며느리가 요즘은 향긋하다고 안아주네요. 손주가 무릎에 앉았어요. 예전 같지 않게요. 이런 고백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냄새는 민감한 주제이지만 알고 나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냄새가 생기는 원인과 그 핵심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그 냄새가 싹 사라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씻는 부위보다 더 중요한 건 씻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비싸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바꾸기만 해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이렇게 하시죠. 온몸에 물을 뿌리고 거품을 내서 쓱쓱 문지릅니다. 그리고 헹궈냅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먼지를 그냥 룰로 적시고 닦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때, 노폐물, 산화된 지방은 물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노화 냄새 유발 성분은 기름 성분이 섞여 있어 일반적인 세안만으론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미온수 천연 거품, 세정순환 순서입니다. 먼저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오히려 피지선이 더 자극받습니다. 37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기름때 낀 프라이팬을 닦을 때 찬물보단 따뜻한 물로 닦아야 잘 지워지죠? 몸도 똑같습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피부를 적신 뒤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순한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시니어 피부는 강한 화학 성분이 오히려 냄새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향, 약산성,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권장됩니다. 그 다음은 닦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목, 팔, 다리 순으로 닦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무릎 뒤. 이 6부위를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닦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마치 쓰레기통부터 비우고 방 청소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나는 핵심 부위부터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쾌적해집니다. 귀 뒤와 목덜미는 거울을 보며 손가락 2마디로 살짝 눌러 닦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하니 떼수건보단 부드러운 타월이 적당합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은 양손을 들고 팔꿈치를 몸에서 벌린 상태에서 피부의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사타구니와 무릎 뒤도 피부가 겹치거나 접히는 부분이라 세정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리는 건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젖은 채로 속옷을 입거나 자면 박테리아가 번식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샤워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습기가 많은 날은 드라이기로 약하게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팁도 드릴게요. 샤워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게 낫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지와 먼지를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잠드는 게 피부와 냄새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수건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귀 뒤, 목덜미를 닦기 위해 젖은 수건을 여러 번 재사용하시는데 그 수건이 사실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깨끗한 수건으로 교체하고 습한 화장실보단 통풍 잘 되는 곳에 널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온수로 충분히 적신다. 약산성, 천연 비누나 순한 바디워시 사용.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무릎 뒤 순서대로 닦는다. 물기 완전 제거. 필요시 드라이기 사용. 물수건은 매일 세탁 또는 교체.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가족들이 느끼는 채취의 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핵심 부위와 올바른 세정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향으로 덮으면 되겠지, 비누 냄새, 향수로 가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바로 이게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냄새를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데 뚜껑을 열고 방향제를 뿌린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잠깐 가려질 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섞인 악취가 더 심해집니다. 노인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피지에서 배출되는 모네날 성분은 향수나 바디로션으로는 중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땀과 섞인 향수는 오히려 달큰한 쉰내, 곰팡이 비슷한 냄새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향수 한번 뿌리고 나가요. 땀나기 전에 좋은 향으로 가리면 괜찮을 줄 알고요. 하지만 이건 마치 찌든 셔츠에 섬유 유연제를 덧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향이 나지만 햇빛에 말리면 그 냄새가 더욱 역하게 퍼집니다. 실제로 피부과 실험에서도 향수나 향료가 피부에 닿을 경우 노화된 지방산과 반응해 냄새 분자가 더 강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고 티지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향 성분이 피부와 땀, 피지와 뒤섞여 훨씬 더 독특한 채취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입 냄새를 덮는 가글 습관입니다. 가글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 많죠. 하지만 이 역시 잘못 사용하면 입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입 냄새는 단순히 입 안의 박테리아 때문만이 아닙니다. 혀 안쪽, 목 안쪽, 그리고 위장 상태까지 연결됩니다. 강한 가글 제품은 입안의 세균뿐 아니라 좋은 균까지 함께 죽이게 되고 입 안이 너무 건조해지면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밭에 잡초를 제거하려고 강한 제초제를 뿌렸다가 작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알코올이 강한 가글은 입속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입냄새는 물론이고 입안 염증과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입냄새는 입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 컨디션까지 살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혀 클리너로 혀 안쪽을 매일 닦아주고 비타민C가 들어간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아침 공복에 유산균 섭취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취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 항화합물, 구강 건조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속옷과 침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면 중에도 하루에 30만 500분의 땀을 흘립니다. 특히 땀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베개, 이불, 속옷에서 냄새가 배어나기 쉽습니다. 겉옷은 자주 갈아입지만 속옷과 잠옷, 침구는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기름때 낀 프라이팬을 매일 같은 수세미로 닦는 것과 같습니다. 세정한다고 해도 찌든 냄새는 계속해서 제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옷은 최소 23일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널어야 냄새가 줄어듭니다. 더 좋은 건 은사 섬유나 땀, 흡수 기능이 있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가격은 12만 원대지만 땀 냄새와
채취 흡수 기능이 있어 냄새 방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수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악취만 진해집니다. 강한 가글은 오히려 입냄새를 키웁니다. 입안을 건조하게 합니다. 속옷과 침구를 자주 교체하고 햇빛에 말리세요. 땀 냄새 차단 핵심입니다. 냄새는 가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놓인 냄새의 원인부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 부위, 그리고 오히려 냄새를 더 키우는 실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요약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위부터 정확히 씻어야 합니다.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꼽, 발가락 사이. 이 5곳은 피지선과 땀샘이 몰려있는 냄새 발생의 중심지입니다. 하루 한두 번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시고 놓인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2단계, 씻은 다음은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고 통풍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는 남아있는 수분이 맴세균의 번식 환경이 됩니다. 깨끗이 닦고 말리는 것까지가 세정입니다. 3단계, 속옷과 침구 관리입니다. 속옷은 이틀에 한 번,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은사 섬유 이너웨어나 흡습, 기능성 속옷을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향수와 강한 가글은 피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을 해결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혀 클리너, 유산균 섭취, 비타민C 보충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영양 상태와 생활 환경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음식에 따라 채취는 달라집니다. 육류와 튀김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녹황색 채소, 유산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채취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관리가 매일 반복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부의 노인 위생 보조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위생용품 지원 사업.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위생 보조용품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성인용 기저귀, 흡수 패드, 물티슈, 위생 팬티, 기능성 속옷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 지급집으로 배송해주는 경우도 많음. 혹시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복지관, 요양보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신청처도 안내해드립니다. 이런 지원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당연한 것도 포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관리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시고 가족분들도 함께 도와드리면 이 여름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상쾌해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노인 냄새라는 말이 남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방치하면 가족과의 거리감, 사회적 고립, 심지어는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냄새는 체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귀 뒤,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같은 핵심 부위만 잘 관리해도 평생 쌓인 채취가 놀라울 만큼 개선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신감과 관계 회복을 위한 삶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 스스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노인 입냄새 없애는 3가지 식사법, 즉 먹는 것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지는 위생식단 관리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들으신 정보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이나 이건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분들, 요양보호사, 복지사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야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가족의 품격을 지키는 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바꿔나가 봅시다.